안녕하세요. 공시봤습니다. 어느 신혼부부의 벽면에 곰팡이가 난 사례인데요. 내용은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후로 원성복구 하라느니 묵시에 갱신됐느니 이사비와 부동산 수수료는 네가 내라는 등 분쟁이 있었던 사건인데요. 문제 분석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곰팡이가 났다는 것은 건물 자체의 문제인지 아니면 세입자의 부주의한 관리 문제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건물 자체 문제라면 건물주가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요. 세입자 부주의라면 당연히 세입자가 해결해야 되겠죠. 문제는 곰팡이가 어떤 원인으로 해서 생겼는지 알아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인데요. 건물주는 비싼 돈을 들여서 신축을 했겠죠. 그리고 준공 검사를 받고 나면 이제 세입자를 받아들여서 월세나 전세 수익을 얻을 것입니다. 이때 건축업자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신축 후 첫 1년 동안은 곰팡이 날 확률이 높으니 세입자들에게 환기 등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고요. 상식적으로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 방식입니다. 습식 공법이라고 하는데요. 콘크리트가 채 마르기도 전에 외장공사, 내장공사 합니다. 내 외부가 건축 자재들로 숨을 못 쉬게 막아버리면 콘크리트 자체가 건조되는데 시간이 더 걸리는 것은 당연하고요. 어쨌든 신축 건물들의 경우 습기를 어느 정도 머금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년간은 건물 자체에 어느 정도 습기를 가지고 있고 이것이 곰팡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에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주는 세입자들이 거주할 때 방 안으로 들어오는 습기를 환기시켜야 된다고 주의를 줬을 것이고요. 하지만 이것이 모든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신축 건물의 하자 여부를 판단하는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옆집을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다가구 주택, 빌라, 아파트의 경우 옆집을 방문해서 상태가 어떠한지 체크해 보면 건물 자체의 문제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판단이 가능합니다. 시공이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을 거니까요. 앞에서 예를 든 신혼부부의 집에만 곰팡이가 피었다면 세입자의 관리 부주의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옆집이나 위아래 집에도 비슷한 곰팡이가 생긴다면 건물 자체의 문제로 볼 수 있겠죠. 이제 세입자 입장은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우리는 신축 집을 계약했고 이사 들어왔다. 곰팡이 없이 잘 지내고 있었는데 장롱 뒤편에 곰팡이가 난 것을 발견했고 우리는 어떠한 잘못도 한 것이 없으니까 이것은 건물주가 해결해야 한다. 보통 세입자분들이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 건물 자체의 하자라면 맞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나라 민법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을 줄여서 선관주의라고도 하는데 세입자가 건물주로부터 계약해서 집을 빌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법적으로 그 집은 세입자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점유를 통한 모든 것을 수익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에 수반하면 당연히 선량한 관리자로서 집주인처럼 집을 관리해야 하는 의무도 동반됩니다. 보통 장롱 뒤편에 곰팡이가 발생하는 문제는 정말 흔하게 발생합니다. 내 집이든 아니든 너무 자주 경험했을 건데요. 왜 장롱 뒤에는 그렇게들 많이 곰팡이가 발생하는 것일까요? 먼저 곰팡이가 생기는 이유는 바로 온도차로 인해서 생기는 습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장롱 뒤에 습기가 생겼다는 말이 됩니다. 습기를 머금은 공기가 쉽게 밖으로 빠져나가고 건조한 공기가 그 자리를 채워야 하는데 장롱 뒤에는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습기를 머금은 공기가 그 자리에 도달해서 습도가 높아지면 곰팡이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겠죠. 방 크기가 크면 클수록 곰팡이가 생기는 확률은 적고 작은 방일수록 곰팡이가 잘 생깁니다. 자, 그럼 이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장롱 뒤에는 여건상 곰팡이가 잘 생길 수밖에 없는 부위입니다. 환기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곳이죠. 그리고 위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은 신혼부부입니다. 신혼부부는 선관 주위의 의무를 다 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건물의 하자 여부는 세입자가 입증하기 어렵지만 옆집, 윗집, 아랫집 등 여러 증거를 확보하셔야 되겠고요. 또한 집 전체적으로 곰팡이가 발생했다면 건물의 하자로 볼 여지가 있겠으나 특정한 부위만 생겼다면 세입자의 관리 부주의한 확률이 높아지겠죠. 실제 건물의 하자라 하더라도 세입자 입장에서 입증하고 손해배상 받기까지는 너무나 많은 난관이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등의 소송을 진행하셔야 되는데 이게 건물주와 감정을 상하게 되는 원인이 되고 걸려있는 보증금 반환 문제 때문에라도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명백하게 건물의 하자가 아닌 경우라면 앞에 신혼부부처럼 건물주에게 업체를 불러서 건물 전체 수리를 요구하는 행위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세입자의 과실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건물에 곰팡이가 피었다면 건물주도 자기 건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해결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건물주의 도움을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주와 세입자가 서로 힘을 합해 곰팡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곰팡이 제거제로 깨끗하게 만들고 한 면만 도배를 새로 하면 가장 싸게 해결하는 방법이 되겠죠. 보통 임대차 분쟁이 흔하게 발생하는 이유는 쌍방이 서로의 의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망각하고 권리만 주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권리를 행사하기 전에 반드시 자신이 잘못한 것은 없는지 한 번쯤 고민해 보시고 잘못한 것은 책임을 지는 마인드를 갖는 것이 어떨까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공시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